네, 안녕하세요. 토이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5번째 시간이고요. 미국 주식시장 대표 ETF 10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미국 전체 시장 및 주요 지수 추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고요.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여기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보시면 65번째 거, 요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 본인 몫인 건 아마 알고 계실 거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매수한, 보유한 혹은 매수할 매월, 그 다음에 매분기 배당하는 미국 주식시장 대표하는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이 이게 좀 연결된 건데 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다 일부러 다 보여드리진 않고 언젠간 다 볼 거예요. 제가 딱 50선까지를 좀 이제 이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0가지를 보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여기 미국 주식시장 대표 ETF, 여기에 이제 10가지를 이제 같이 보는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한 8, 7가지, 그 다음 시간에는 10몇 가지, 또 그 다음 시간에도 한 10몇 가지, 그 다음 시간 마지막은 또 한 10몇, 8, 7가지. 이렇게 해서 토탈 해보면 이게 한 50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봤고, 그 다음에 이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4번, 그러니까 요거 관련돼서는, 즉 미국 주식시장 대표 ETF 혹은 뭐 여기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영상 포함해서 5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보면 10선이라고 했으니까 10가지잖아요. 1번부터 해서 여기 10번까지 10가지를 이렇게 준비했고, 그냥 저는 이제 배당 위주로만 보고 하겠지만, 제목 자체는 미국 주식시장이 대표하는 ETF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해 본 거고, 그 나열한 어떤 근거나 내용들은 밑에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이제 배당 받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략 이걸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물론 대략적인 내용입니다만 배당 수익률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3월 달부터 받는지 1월 달부터 받는지 2월 달부터 받는지 그거는 여기에 내용에서는 좀 뺐습니다. 이게 어떤 달에는 2월 되는 달이 있고 어떤 달에는 그 해당하는 달에 나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건 뺐고, 다만 이게 월 배당인지 분기 배당인지는 좀 구분했어요. 제가 10가지라고 하면서 이제 가져온 것 중에 DIA하고 SPLV에는 이제 월 배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이제 배당 수익률들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배당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통상 보니까 이제 치수 추종이라는, 그러니까 고배당이 아니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치수 추종하는, 우리가 이제 거의 이런 종목들은 많이 봐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체로 배당 수익률이 1에서 한 3% 이내예요. 이런 지수들 추종하는 것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니, 틀리다면 뭐 여러분들 또 다른 또 잘 알고 계신 분야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는 좀 이렇고요. 그중에서 배당률이 0점대도 있다, 그죠? 어쨌든 배당을 준다, 그죠? 예. 그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얘 역할이 또 하나하나 따로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특히나 이게 얘들 DIA나 SPLV는 월 배당이니까 매월 어떤 일정한 시기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뭐 2%대네요.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1번부터 즉 우리 부라고 부르는데 WOO부터 해가지고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특징을 또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그에 맞게끔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지수 추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ETF의 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뱅가드 그룹의 S&P ETF의 부고요. 대체로 V로 시작하면 다 뱅가드 쪽에 있는 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얘 부라고 하는 게 특징은 S&P 지수를 추종한 ETF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S&P 500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기에 해당하는 지수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 지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얘다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보수율이니까 이제 이걸 쓰는 만큼 어떤 수수료를 낼 텐데 굉장히 낮아요. 0.0 얼마. 네. 좀 낮다는 걸 보시면 되고, 미국 대형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뭐 좀 적합할 것 같다는 내용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부가 간단하게 어떤 건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적합한 고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전 한 요거 2개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합한 대상이라고 하는 건 배당을 투자하거나 장기 우량 이런 데에다가 투자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만 설명해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위에 거 2개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뱅가드 쪽에 보면
미국 시장 전체에 이제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VTI라고 해요. 요거 말고도 또 VT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 세계에 뭐 투자하는 그건데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VTI라고 하는 뱅가드 그룹 쪽에 있고 얘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 그러니까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포함해서 그 흐름을 그러니까 오르고 내림을 추정하는 그래서 S&P 500 아까 위에 있던 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범위 포함된 즉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ETF가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는 가지수가 4,000개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얘는 S&P 500개의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하고 있고 얘는 4,000개에 해당하는 미국 전체 시장에 그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S&P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관련해서는 여기 세 번째 보면 QQQM이라고 있고요. 얘가 원래 M이 여기 미니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는 QQ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근데 이제 요게 좀 비용이 좀 비싸죠. 한 주당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요거 M이라고 해서 미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저렴하면서 총 보수율은 생각보다 조금 있다는 거 요거는 감안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한 세 가지 봤다 그죠? 예. 미국에는 S&P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그 다음에 다우 산업지수라고 해서 또 있더라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고 하는 요 지수도 있는데 요거는 DIA라고 하는 SPDR이라고 하는 여기 지수에 투자하는 ETF 종목이 있어요. 얘는 특별히 이제 월배당입니다. 지금 말한 위에 세 가지는 분기배당입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여기 DIA라고 하는 건 미국 대표 30개 대기업에 구성된 요 산업지수를 추정하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대형 우량주 중심이고 배당 수익률이 비교적 좀 높다는 게 특징이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네 번째까지 그러면 S&P 500 관련된 거는 하고 전체 시장 투자하는 거 한 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투자되는 거 또 한 개, 해서 총 4개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5번부터는 대형 가치주, 대형 성장주, 중형주, 소형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형주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이 맞습니까? 코스피 종목이 다 대형주긴 한데 특히 이제 200이라고 하는 200은 이 숫자 200은 200개 종목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200개 종목 하면 1등이 당연히 삼성전자죠. 얘는 대형 네, 맞습니다. 대형 가치주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형 가치주죠. 얘들은 어쨌든 어떤 성장주 어쨌든 이 대형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것도 좀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5번 보면 대형 가치주 ETF는 IWD라고 해서 iShares라고 하는 여기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러셀 1000 가치주 지수 추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말을 약간 실수한 것 같긴 한데 여기 대형 가치주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러셀이기 때문에 요건 아까 제가 삼성전자라고 얘기했는 부분은 미안합니다만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대형 성장주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성장주, 대형 가치주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대형 가치주의 의미는 러셀이라고 하니까 그 나스닥보다 그 하위 그룹에 있는 중소기업 기업들에 대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러셀입니다. 러셀 쪽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IDW는 러셀 1000 가치주에 대해 지수 추종을 하는 거고 저평가된 대형 가치주 중심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VU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대형 성장주다 그죠? 뱅가드 거 순서로 제가 왜 이렇게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얘를 저 밑으로 뺐어야 되는데 아무튼요. 대형 성장주의 ETF는 VUG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 뱅가드 거고 미국의 대형 성장주 중심의 투자고 여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텔레몬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치면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대형 성장주에 좀 포함되겠죠.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5번에 IWD, 6번에 VUG라고 하는 거 종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 소형주라고 해서 중형주는 미국 중형주 중심의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S&P 500만 있는 게 아니라 SF 미드캡 400이라고 하는 또 지수 추종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모집 단위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그 기업들을 이렇게 좀 우리는 뭐 중형주, 소형주라고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혹은 코스피 100,
코스닥 150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뭐 구분하는 이런 이 카테고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카테고리가. 그중에 이제 S&P 500이 있고 다우 산업지수 30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 100이 있고 이런 식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S&P 미드캡 400이라고 하는 지수가 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형 그룹의 400개 종목에 이제 투자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보다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은 소형주보다 좀 낮고 뭐 이런 것들. 여기는 SCHM이라고 하는 ETF가 또 존재합니다. 이거는 찰스 스왑이라고 하는 이것도 되게 유명한 회사죠. 운용사죠. 여기 ET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ETF는 IWM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iShares고 이게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소형주 2000개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얘는 높은 성장성이죠. 그죠? 무엇보다도 변동성보다는 성장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입맛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대형 가치, 대형 성장, 중형, 소형 이런 식으로 해서 ETF들을 각각 한번 편입해서 가져가 보면 미국에 있는 모든 주식시장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더 압축해 보라고 그러면 여기서 더 압축해 본다면 사실 여기 부라고 하는 거에 특정 S&P 500이라고 하는 지수를 따라가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WTI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전체 즉 400개 이상의 주식에 투자되게 하게 한다거나 QQQM하고 뭐 다이아해서 이제 DIA 한 요 4개 종목만 사실은 좀 편입을 해도 미국에 있는 모든 주식시장을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사실 뭐 S&P 500이 가장 좀 이렇게 표준화 뭐랄까요? 어떤 우리가 이제 투자되는 근거가 되는 기업이 이제 요 500기업 안에 다 들어가서 사실은 부 하나 가지고도 다 끝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분산도 좋아하는데 여기에 또 곱하기 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특정 ETF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운용사에 다른 비슷한 ETF를 투자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분산의 분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시면 이게 뱅가드, 그 다음에 인베스코, 그 다음에 SPDR 이렇게만 해도 벌써 세 가지죠. 운용사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iShares에서 또 4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에 있는 ETF지만 운용사가 달라요. 그렇다면 저는 매수를 한다고 아마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찰스 스왑이라고 해서 토탈은 5가지가 있는 거네요. 여기도 인베스코니까. 토탈 5가지지만 종목은 10가지. 저는 그렇다면 그냥 종목 10가지에 다 투자한다. 네, 제 투자 스타일은. 그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마지막 남은 2가지를 보면 얘는 이제 S&P 500이라고 하는 500개의 동일 가중으로 그러니까 500개의 기업 중에 보면 돈 잘 버는 A 기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 B, C, D 해서 500개가 있을 텐데 얘는 똑같은 비율로 만약에 1000이 있다면 20씩 해가지고 2씩 해가지고 1개부터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동일 가중 투자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타일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하고 좀 비슷한 거죠. 저는 500개의 기업을 다 1개씩 산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100를 주면 한 종목에 $100를 사는 거 안 한다 그랬죠. 저한테 $100를 주면 100개의 종목에 $1씩 투자한다 그랬죠. 이게 제 스타일이라고. 이게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ETF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오긴 했습니다. 제 스타일을. 어쨌든 RSP라고 하는 ETF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SPLV라고 해서 이건 저변동성, 그러니까 S&P 500 내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100개 종목.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이 낮다는 소리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슈에 민감하지 않다는 소리고 이슈에 민감하지 않다는 소리는 그만큼 방어력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시장이 지난번에 좀 많이 내렸죠?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시장 하락할 때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력이 어느 정도 좀 보장돼 있는 좀 보통 내수주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내수주가 통신주 이런 것들이 좀 방어력이 강하긴 할 텐데 어쨌든 여기 SPLV라고 하는 이 ETF는 S&P 500 안에 들어있는 저변동성된 기업에다가 투자되고 있는 ETF인데 특히나 또 얘는 또 월배당이라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투자를 좀 보고 있다. 사실 조금 이제 소수점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ETF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월배당주가 DIA하고 SPLV고 나머지는 다 분산, 분기 배당주, 나머지는 분기 배당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 중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하고 목표에 맞는 상품을, 즉 그런 ETF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놓긴 했지만 안정적인 장기 투자면 부나 VTI나 DIA, 그 다음에 기술주 중심하고 싶으면 나스닥이니까 QQQM이나 VWG나, 배당하고 가치 중심이라면 IWD나, 변동성 고려하면 SPLV나 RSP나 이런 식이긴 한데요.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10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이 10가지를 동일시해서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여기 부에다가 가중치를 10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SPLV 월배당이니까 얘네 가중치를 한 5 더 준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산을 한다고 그랬으니 이 10가지를 앞으로 모아간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만약에 이제 제가 1달러씩 투자한다면 얘들 똑같이 매일, 매번 혹은 매월, 매주 한 1달러 혹은 한 개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갈 거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되셨습니까? 얘들 성격이나 이런 특성들은, 설명들은 여기 다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면 되고, S&P 500이 제일 좋다, 나스닥 100을 가져가야지 좋다, 러셀 종목이 좋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걸 다 담아가는 게, 그죠? 왜냐면 누구는 오르면 누구는 내려갈 수 있고, 누구는 내려가면 누구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투자는, 그죠?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건 물론 투자 한 개를 투자할 때보다, 이게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 투자하는 것보다 두 군데가 리스크를 나눌 수 있고 수익률도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 방에 돈 벌고 싶으시면 한 종목에다가 진짜 몰입 투자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스타일 아니다 그랬죠. 그죠? 아마 이걸 보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산을 한다고 매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랬죠? 어쨌든 간에 얘들을 본인의 어떤 기준을 삼아서 한 개씩 혹은 소수점 1달러씩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을 건데, 그렇게 투자해 간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좀 공유했습니다. 되셨죠? 특별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 10선이라고, 그리고 이제 균형을 잡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라고 좀 나름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더 할 겁니다. 이렇게 배당 관련된 내용도 따로 이제 팩트를 빼가지고 할 거고, 마지막에는 토탈 이제 50개를 우리가 이제 완성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들도 자료 자체를 아예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만 보이고 있죠. 반은 밑에 숨겨놨죠. 예, 사실은. 근데 얼추 여러분들 배당 투자나 이런 게 관심이 계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다만 사실 미국에 있는 ETF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ETF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덱스 펀드인 ETF, 여기다가 저는 이제 주로 투자를 하는데, 왜냐면 개별주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ETF를 투자를 하려고 보면 엄청난 그러니까 주식의 종류가, ETF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금도 여기서부터 10가지를 봤는데 이 운용사가 5개나 있었잖아요. 근데 5개만 운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운용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더 유명한 회사들, 더 돈 잘 버는, 더 투자가 많이 되는, 더 글로벌리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것도 알면은 좋은데, 그죠? 어쨌든 간에 어떤 기준이 서야 되잖아요. 기준이 서고 또 매수를 해야 또 실제로 투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정리 차원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석이라고는 함부로 얘기를 못 합니다. 다만 조사한 바로 혹은 확인한 바로 혹은 제가 실제로 투자한 바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10선이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건 나름의 어떤 그 인터넷적인 어떤 검색이나 확인은 조금 거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소위 그걸 검증이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그까지 얘기해 드리면서, 그죠? 오늘 했는 것처럼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5번째 시간이고요. 미국 주식시장 대표 ETF 10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미국 전체 시장 및 주요 지수 추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2가지 중에 첫 번째, 맞습니다. 오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 탓하지 마시라는 거.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